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라는 현대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용으로 가시면요. 자, 고양이 털에 어린 봄의 고운 향기에 대해서 이제 일련에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즉 꽃가루와 같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 지규가 쓰였고요. 부드러운 고양이 털. 자, 고양이 털은 이제 따뜻한 촉각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부드럽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양이의 털, 이 시각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꽃가루라는 건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바람이나 곤충, 새따위에 의해서 이제 암술머리에 붙어가지고 운반되는 거거든요. 옮겨 나르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죠. 이게 고양이 털의 이 부드러움을 빗댄 보조관념이 바로 꽃가루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고운 봄의 향기. 자, 향기라는 건 역시 후각적인 심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촉각과 시각, 후각 이런 다양한 감각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는 굉장히 감각적인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봄이라는 것은 산뜻하고 아주 깨끗한 봄의 향기가 물어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어리우도다. 어린다는 얘기는요, 그 털에 이제 담긴다, 고인다, 뭐 머금다, 깃들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다라는 것은 이제 가군적인 요소, 가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탄법이 동시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이연으로 가시면요, 고양이의 눈과 봄의 생명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울처럼 역시 직유가 나왔습니다. 호동그란, 자, 아주 동그랗다는 얘기예요. 고양이의 눈에 시각적이죠, 그렇죠? 예, 미친 봄의 불길이 이제 막 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생명력이 있고 또 역동적인 이미지가 지금 담겨 있고요. 시각적인 이미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흐르도다. 이렇게 흐르도다라는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자주 나오는 거는 이 반복이라고 보이죠. 2번 이상 나왔으니까. 그래서 가군이 반복되면서 어떻습니까? 리듬, 즉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뭡니까? 봄이 끼친 세찬 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차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봄이 정서가 지금 느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면에 가시면요. 고양이의 입술과 봄의 포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요히 다물은, 그렇죠? 예, 고양이의 모습이요. 청각적 또 시각적 이미지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렇죠? 예. 고양이의 입술에, 그렇죠? 포근하는 건 봄초름. 자, 촉각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죠. 포근하다는 걸 봐서. 또돌아라. 이 또돈다는 것은 감돈다, 퍼진다, 휘감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서도 아라가 지금 반복됩니다. 위에서는 이제 도다가 지금 반복되고요. 여기서는 아라라는 이 가군적인 요소가 반복되면서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영탄법이 동시에 쓰였고요. 이러한 의문의, 즉 반복, 즉 가군의 요소로 반복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편안하여, 고양이의 그 편안하고 아늑하고 따뜻한 잠이 오는 느낌이죠. 이 봄에 여러분 춘건증 느끼잖아요. 나른하다, 이러한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조름에서 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봄의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봄조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의가 빠지면서 어떻습니까? 형식상의 변화, 즉 어떤 변조된, 그렇죠? 변주된 그러한 그 부분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사연으로 가시면요. 고양이의 수염과 봄의 생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쭉 뻗어요, 이 고양이의 수염이. 그래서 시각적이죠, 그렇죠? 고양이의 이 수염에, 자, 날카롭다는 표현은요, 뾰족하고 예리하고 쭉은 뭡니까? 크게 세게 펴거나 벌리거나 뻗는 모양이에요. 뻗쳐진 모양,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의 수염의 모습을 지금 외양 묘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푸른 봄의 생기가 막 뛰노는 것 같다. 뛰논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역동적이죠. 역동적이고 힘차죠. 봄의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면서 활발하고 힘찬 기운, 또 활기를 느끼게 해주고요. 시각적인 이미지 여기서 이제 추가로 쓰였고, 또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강우적인 요소, 영탄적인 표현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그 반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본문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이제 갈래는 이제 자유시 서정시고요. 전 8행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8행. 그리고 4연이고요. 1924년 5월 금성 3호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제재는 당연히 고양이가 되겠고요. 주제는 이 고양이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어떻습니까? 약동하는 봄의 분위기.
즉 봄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 요런 거 있잖아요. 생명력, 약동 요런 거에 단어에 좀 주목하셔서 주제를 정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격은 이제 대단히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다양하게 감각이 드러났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비유적인 표현 나왔죠. 즉물적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관념이나 추상적 의미보다는 사물을 그냥 감각적으로 묘사하는데, 즉 이미지에 중점을 둬서 표현하는 것을 즉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표현상 특징인데요. 각연이 굉장히 유사한 통사 구조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뭐뭐같이, 뭐뭐의, 뭐뭐가이, 도다 이렇게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시상 전개 방식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상 전개 방식이. 그래서 중요 표시를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양이를 또 감각적으로 묘사합니다. 감각적으로 묘사해서 봄의 이미지와 지금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화자는 봄의 풍경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는 화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양이가 비하고 있는 대상은 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양이를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 봄의 이미지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자, 1사면은 어떻습니까? 여성적이고 굉장히 정적입니다. 이 사연은 어떻습니까? 짝수연은 굉장히 거칠고 남성적인 어떤 동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1사면과 2사연이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표현, 요 표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군적 요소라는 거죠. 가군적 요소. 뭐뭐 도다, 뭐뭐 알아. 이렇게.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리듬을 형성한다. 즉, 다시 말하면 감탄형 종결어미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식 등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양이에게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어때요? 시각도 나오고, 촉각도 나오고, 후각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심상을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지금 표현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양이의 어떤 차갑고 날카로우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시각, 촉각, 후각 등 이러한 심상을 사용해서 지금 표현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봄은 고양이로다라는 이 시는 고양이의 이 부드러움, 그렇죠? 또 생명력 이런 것을 이러한 감각 등의 심상을 사용해서 표현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예리한 감각과 세련된 기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날카롭고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련된 기교가 드러나 있고요. 또 치밀한 관찰. 그렇죠. 고양이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한 겁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고양이의 이 신체 부위, 즉 외양이죠. 외양 묘사를 통해서 봄의 아름다움, 특히 그 생명력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봄의 생명력, 그다음에 포근한 분위기를 고양이와 잘 결부시켜서 표현했다는 거, 또 고양이의 신체 부위에 봄의 특징을 실어서 표현했다는 거, 이런 정도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고양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렇죠? 고양이의 특징적 부분인 이 털이라든가, 그렇죠? 눈, 그다음에 입술, 수염 이런 것을 각각 봄의 특징적 이미지를 대입 또는 대응시켜서 고운 봄의 향기, 즉 후각이고, 미친 봄의 불길, 시각이고, 그렇죠? 포근한 봄의 졸음, 촉각이죠. 푸른 봄의 생기, 시각이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대응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다양한 이미지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봄의 감각을 표현했다. 한마디로 정하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운 봄의 향기는 후각, 미친 봄의 불길은 시각, 포근한 봄의 졸음은 촉각, 푸른 봄에 생기는 시각, 이렇게 해서 감각적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은 작가 이장희 선생님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고 오답 피하기 연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장희 선생님은 좀 낯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시도 별로 없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일제강점기 시인이고요. 실바람 지나간 뒤 새 한 마리 봄은 고양이로다, 이런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건 추천하죠. 제가 섬세한 감각을 주로 그렸고요.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계절 변화에 따라서 시적 소재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시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시는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온 시는 고양이라는 한 사물이 예리한 감각으로 조형되어 생생한 감각미를 보이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또 섬세한 감각, 이장희 선생님의 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미지의 조용성을 잘 보여주는 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과 함께 당시에 새로운 시적 경지를 개척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하기 연습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하고요. 자, 편상 특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동일한 행위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한다. 이 동일한 행위 반복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동일한 행위 반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반복되는지, 그렇죠? 행위 반복되는지, 연이 반복되는지, 통사적이 반복되는지, 가군이 반복되는지,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는지,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는지, 이렇게 이런 걸 주목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세심하게. 두 번째, 봄의 따사로움과 생명력이 겨울과 관련된 소재를 통해 표현했다. 겨울과 관련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3번 1, 2연은 봄의 정경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3, 4연은 고양이의 외양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도 잘못됐죠. 그렇죠? 이렇게 대립된 게 아니라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고양이의 모습과 봄의 정경이 서로 연결된 것이지 이렇게 대립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죠. 네 번째, 각연들은 고양이와 봄이 가지는 서로 상반된 속성. 그렇죠. 이거 상반된 게 아니라 오히려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연결을 했고 봄의 아름다움, 생동감을 형상화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이장희 선생님의 그 봄은 고양이로다라는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지는 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